제미나이에서 캔버스 기능을 활용해서 문서처럼 작업하면서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제미나이 캔버스 기능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미나이 기본 사용법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제미나이에 들어와서 여기 더하기 버튼 옆에 도구를 눌러보시면 여기에서 캔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캔버스를 선택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요청을 하면 되는데요. 자, 일단은 간단하게 제주 2박 3일 여행 소개 블로그 글 작성해줘. 자, 이렇게 한번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캔버스로 되어 있고 사고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대화창에서 대화를 할 때랑 다르게 이렇게 내가 입력한 건 왼쪽 창으로 갔고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이렇게 문서를 작성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마우스를 클릭하면 커서가 깜빡깜빡 찍히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아래쪽에 내용을 선택했을 때는 위쪽에 일반 텍스트 그리고 위쪽에 제목을 선택하면 제목 1이라고 하는 이렇게 수준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문서를 작성한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요. 자, 지금 봤을 때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이모지를 지운다거나 또는 자, 이런 식으로 내리면서 이 제미나이가 뽑아준 결과를 바로바로 수정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수정도 가능하지만 여기 옆쪽에 다시 한번 이 입력창이 있어서 여기에서 내가 다시 요청을 하면 그게 또 여기 오른쪽에 반영이 됩니다. 국제 금능 해소 요청은 제외해줘. 자, 이렇게 한번 다시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답변을 준비하면서 이 문서 위에도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1일차에 바로 이렇게 오션뷰 카페로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가 바뀌었는지 이렇게 표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문서도 내가 하나하나 수정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대략적인 내용들을 바로바로 요청해서 수정을 하는 게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창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보면 제가 지금 이렇게 모션뷰 카페에서 노을 감상이라는 부분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나서 길이 변경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짧게, 매우 짧게, 길게, 매우 길게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매우 짧게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그랬더니 이 지금 오션뷰 카페에서 노을 감상이라고 했던 그 내용만 이렇게 간략하게 줄여준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어조 변경이라는 것도 있고요. 제가 지금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조 변경을 눌러서 자, 위쪽에 보면 뭐 매우 편하게, 편하게 또는 정중하게, 매우 정중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편하게를 선택해 보면 자, 지금은 제가 특정 어떤 문장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서 전체의 어투가 조금 더 편안한 스타일로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여기 왼쪽에서 요청을 하거나 오른쪽 버튼으로 요청을 해서 수정사항이 생겼을 때 이렇게 어떤 부분이 수정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문서 작업을 하다가 또 여기 버튼 아래쪽에 수정 제안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작성한 이 문서에 어떤 검토를 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제미나이에 요청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에 수정 제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도입에서 독자의 관심을 더 끌기 위해서 뭐 이번 코스의 특징을 보여주는 한 문장을 더 추가하면 노출과 클릭률을 높일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뭐 제안을 해줬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도 뭐 독자들이 실제로 참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보를 넣으면 좋겠다 라고 제안을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 내용에 대해서 내가 확인을 하고 모두 적용을 누르면 이제 이 제안했던 내용 그대로 반영해서 다시 작성을 합니다. 자, 물론 이제 이 검토 사항이 모두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이렇게 X를 눌러서 그 제안은 제외하고 적용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렇게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면 지금 제목 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바꿔서 제목 2, 제목 3 또는 일반 텍스트 이렇게 바꿔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이렇게 더보기 버튼을 눌러보면 아주 간략하게 이제 뭐 굵게 또는 기울기 또는 뭐 이제 글머리 기호를 작성한다거나 하는 요청들을 이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만들기라는 버튼이 자동으로 나오고요. 이 만들기를 눌러보면 이제 이 내용을 토대로 어떠한 시각화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웹페이지를 구현을 하거나 또는 이 내용을 토대로 인포그래픽을 만들어내거나 또는 퀴즈나 플래시카드 또는 AI 오디오 오버뷰도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렇게 인포그래픽을 한번 눌러보면 이제 또 다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캔버스로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동일하게 오른쪽 상단에 만들기 버튼이 나타나고요. 그 안에 있는 작업들을 이 내용 토대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잠시 기다리면 이렇게 코드가 쭉 나오면서 작업을 하는 걸 보여주고요. 그리고 나면 이렇게 결과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인포그래픽으로 우리가 지금 그 제주 여행 2박 3일 가이드를 이렇게 보기 좋게 시각화해서 인포그래픽을 나타내 줬습니다. 자, 그래서 여행 테마 분석, 서쪽, 동쪽, 시내, 그리고 1일차, 그리고 2일차, 그 다음에 3일차까지 작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스마트 여행 꿀팁까지 이렇게 보기 좋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캔버스 기능을 활용을 해서 조금 더 긴 문서들, 읽기 어렵거나 확인하기 어려운 문서들을 넣어놓고 이렇게 좀 시각화해서 빠르게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낸 거는 이렇게 X를 눌러서 제가 닫으면 이 창은 사라지고 하지만 언제든지 이 대화창에서 이렇게 열기를 눌러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공유를 눌러서 이 공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캔버스용 공개 링크 이렇게 자동으로 링크 복사가 되고요. 이 링크를 공유해서 공유도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다시 한번 새 채팅을 열어서 또 캔버스에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캔버스 이렇게 활성화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어 단어 5개를 무작위로 출제하는 퀴즈 웹페이지를 만들어 달라라고 적고요. 그리고 나서 역시나 이번에도 사고 모드로 한번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청하고 잠시만 기다리면 이렇게 오늘의 영단어 퀴즈라고 하는 페이지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뜻을 보고 내가 어딘가 답을 이렇게 선택해서 확인할 수 있게끔 진행이 되는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단 처음에 한 번은 만들어냈는데 자, 이것도 내가 왼쪽에서 그냥 요청을 해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영어 단어를 중등 영어로 해줘.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요청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는 다시 중등 필수 영단어로 목록을 새롭게 구성해서 퀴즈 페이지를 업데이트 하겠다라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중등 필수 영단어 퀴즈로 바뀌었고요.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을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대로 그냥 이제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아예 테마 색상을 바꿔달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테마 색상을 보라색으로 바꿔줘. 자, 이런 식으로 계속 텍스트로 내가 요청을 하면서 이 안에 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코딩을 몰라도 웹을 만들고 앱을 만드는 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보면 이렇게 보라색으로 바꿔준 걸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대충 진행을 조금 이렇게 해보면 자, 내가 눌렀을 때 정답입니다. 또는 이렇게 눌렀을 때 아쉬워요. 정답은 뭡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고 이렇게 해보면서 조금 더 추가하고 싶은 요소들을 또 요청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점수판 기능을 만들어 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지금은 제가 이렇게 해서 눌렀을 때 바로 아래 정답입니다. 또는 오답입니다.
뭐 정답은 뭡니다 라고 보여주는데 그 정답을 나중에 보여주게끔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에 뭐 당신의 점수는 4점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연습하기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어진 아주 간단한 퀴즈 앱이 제작이 됐고요. 자, 이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요청을 해서 또 더 업그레이드를 할 수도 있지만 여기 오른쪽 버튼에 보시면 제미나이 기능 추가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클릭해 보면 이제 제미나이가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맞춤형 예문과 팁을 확인하고 뭐 AI 음성으로 정확한 발음을 들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고 지금 그것들을 반영해서 다시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보다 조금 다른 게 생겼죠. 그래서 지금 이 추가된 AI 기능 소개를 좀 보면요. 이런 식으로 뭐 힌트, 선생님의 팁이라고 해서 이렇게 예문이 나오게 해줬고요. 그리고 TTS experience, 이렇게 음성 발음을 바로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상단에 이 마법봉 아이콘을 누르면 여기에서 주제를 선택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뭐 요리하고 생성하기 하면 이 주제에 따라서 또 새로운 퀴즈를 구성해 준다. 자, 이렇게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나 이렇게 제작한 것도 공유가 가능한 거고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새 채팅으로 가서 자, 우리가 그러면 이 캔버스 기능을 쓸 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처음처럼 여기서 바로 내가 요청을 하고 그 문서를 만들어내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내가 여기 파일 추가를 통해서 이렇게 파일 업로드를 눌러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서를 업로드해서 그 문서를 토대로 캔버스에서 작업을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시면 여기 더하기 버튼을 눌러보면 노트북 LM 기능이 새로 생겼죠. 자, 그래서 노트북 LM을 선택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노트북 중에서 그 노트북을 가져와서 그 내용을 토대로 바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노트북 LM 핵심 기능과 활용법에 대한 노트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노트북을 하나 선택해서 추가를 누르면 이제 이 내용을 토대로 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나 도구에서 캔버스 선택해 주시고 사고 모드로 하고 이 노트북에서 노트북 LM의 핵심적인 특징만 정리해줘. 자, 이렇게 한번 일단은 요청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물론 노트북 LM 안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수 있지만 이 노트북을 제미나이로 불러와서 조금 더 요약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확장된 작업들을 할 때 이렇게 불러와서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핵심 특징을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나 이 내용을 토대로 이렇게 웹페이지나 인포그래픽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더 긴 내용들, 더 방대한 내용들이 있을 때는 이렇게 AI 오디오 오버뷰를 생성해서 이 내용을 내가 먼저 오디오로 들을 수 있다면 훨씬 더 빠르게 쉽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AI 오디오 오버뷰를 생성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그동안 다른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서가 나왔을 때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면 이 닥스로 내보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클릭해 보면 지금 아까 그 대화에서 나왔던 답변 내용을 구글 문서로 바로 옮겨줍니다. 지금 보시면 이 구글 문서는 이제 내 드라이브에,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조금 더 상세한 편집들, 아까는 어떤 수준을 바꾸고 글머리 기호 이 정도만 편집이 가능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 워드와 동일하게 이렇게 내용들에 대한 편집들을 상세하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글 닥스에서 작업을 하고 이 문서 자체를 공유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공유를 만약에 문서 공유를 할 때는 꼭 이렇게 링크가 있는 사용자가 자, 보기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확인한 사람도 댓글을 남기거나 편집을 할 수 있는지 이렇게 권한을 꼭 선택한 상태로
링크를 공유해 주셔야 되고요. 자, 또는 이제 작업해서 내가 보는 문서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와서 이 문서를 선택할 수도 있고, 또는 여기 파일을 선택해서 자, 다운로드해서 그 워드 또는 PDF 문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PDF 문서 다운로드를 눌러보면 자, 어디에 저장할지 정해주고요. 이렇게 저장을 누르면 아까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만들었던 그 내용을 이렇게 PDF 문서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AI 오디오 오버뷰 생성이 완료됐고요. 재생을 한번 눌러보면 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구글의 새로운 AI 도구, 노트북 LM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대화하듯이 이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손쉽게 알려주는 거고요. 이렇게 오디오 개요가 나왔을 때 여기 오른쪽 더보기 버튼을 통해서 이 음성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계속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미나이 캔버스 기능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우리가 캔버스를 통해서 같이 작업을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내용을 선택해서 여기 오른쪽에 나타나는 퀵 버튼을 통해서 빠르게 수정이 가능하고, 또는 만들기를 통해서 다양한 시각화를 한다거나 공유가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하이 버튼 눌러주시고요. 주위에 필요하신 분들께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지털 거북이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